화진 농장의 김만대입니다. 조합 직원에서 농장을 경영하게 된 사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농장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와이프하고 초기에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나가자 이래가지고 화진이었는데, 살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의미가 이제 돼지와 함께, 또 우리 돼지고기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함께,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원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부경양도 농협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서 언젠가 하고 봤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 축산업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태 축산업인 것 같습니다. 부경양도농협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하면서 사료 영업부터 해가지고 농가들과 만났고, 코코밸리 초기 브랜드 관리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일을 했었고요. 농장 컨설팅도 하고 전산 기록 업무 이런 것도 담당했었습니다.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생각이 돼서 명퇴를 했고요. 헤드림이라는 회사에 2006년에 입사 16년이죠. 2006년이죠. 헤드림은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남에 위치한 생산자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료와 육가공을 하는 작은 육가공 회사지만 단단한 회사입니다. 또 나와가지고 강원 양돈농협에서 좀 근무했습니다. 제 이력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조합 직원에서 농장 경영까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농장을 이제 하나 샀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영업을 하면서 양돈농가와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경남의 서북부 경남 담당자를 하면서 촌에서 어려운 94년부터 그 시절에 좀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와 동고동락하고 사료 차오면 지대도 같이 메어다가 창고에 넣어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농촌의 생활이라는 것에 좀 이해를 좀 많이 하고, 또 축산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자긍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협동조합 역할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양돈조합이라는 게 부경양돈농협도 초기에는 이제 생산에서 식탁까지라는 이 모태를 슬로건으로 걸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협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고품질 돈육 생산, 그리고 오늘 또 초대해 주신 양돈연구회도 이런 데 관심이 가지시지만 돈육을 좀 어떻게 좋게 만드냐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본 연수라든가 하면서 관심을 가졌고요. 하다 보니까 전산 기록을 하고 경영 분석을 해보면 농가 차원에서 소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좀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고생은 같이 하시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게 되면 농장을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기 시작할 때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양돈 창업이라는 이런 주제로 가지고 제가 첫 강의를 합니다만, 반듯한 규모 한 2,000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13년 이후에 축사 신규 허브가 잘 안 되고 축사에 대한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요새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좀 어려우실 거라고 보는데, 저도 제 사정을 이제 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농장이었고요. 명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돈을 모아한 게 있었고, 적금 돈 빌리고 해서 한 1억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작은 농장이다 보니까 뭐 대출하고 사료 부채 이전해서 크게 다른데 뭐 잔잔한 부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한테는 한 4천만 원만 직접 주고 나머지는 다 퉁치는 걸로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작은 규모에서 고생하면서 시작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경남 하마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마는 경남 중부에 위치한 통합 창원시 옆에 도시형 농촌입니다. 제가 하만 한돈협회 이제 올해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하만에는 25농가 정도 이렇게 있고 한 10만 동 정도 되는 이제 가축을 양돈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신에 우리 그 선배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재활용 법인이라든가 그래서 분뇨 처리는 아주 잘 협회에서 잘 되고 액비도 잘 처리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라는 소재의 작은 농장을 초기 한 8년간 모든 120개 해서 한 1,700도 농장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농장 이제 창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참고 되시라고 농장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놨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재래식이었습니다. 1,500평 부지에 이제 6개 있고 건물이 6개, 모든 70도 정도. 분만 틀도 이렇게 낡았고요. 임신사에 거의 뭐 스톨 한 40개 빼놓고는 이제 군사방에서 톱밥. 이 톱밥이 좀 많았습니다. 후보 대기사도 톱밥, 자동사 스크래파, 육성사 톱밥, 비육사 톱밥 발효식. 여러분 그 톱밥 돈사하고 톱밥 발효상 돈사하고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톱밥 돈사는 이제 바닥에 한 20cm 정도 깔아가지고 이렇게 치우는 그런 돈사가 톱밥 돈사고 톱밥 발효상은 이제 한 60cm, 1m 정도 이렇게 톱밥을 많이 채워놓고 위에만 이제 걷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좀 삽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체격적으로는 노동력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재래식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작은 농장 한 700도 농장을 사놓고 저도 한 2,000도 정도까지 좀 늘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온갖 용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700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도를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톱밥 돈사가 이제 슬러리로 이렇게 전환되면 아무래도 돈사에 대한 사육도수 효율은 조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1,000도까지 올리고 또 그 당시 이제 한 2010년쯤에는 인큐베이터 보급도 많이 되고 해서 그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다른 분들 좀 새로 현대화하면서 이제 안 쓰는 거 그런 거 좀 중고 사다가 한 4개 갖다 놓고 해가지고 1,200도 올리고 슬러리로 하다 보니까 톱밥 많이 안 나와서 퇴비사 이거 필요 없어서 뭐 개조하고 한 1,500도까지 올려봤는데 2,000도라는 거는 이 규모에서는 이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2,000도까지는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래식 농장을 운영하면서 좀 희망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들이 얘기하는 좀 성적이 좋다는 좀 질병으로 좀 음성 농장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또 밑에 집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질병을 주고받고 뭐 PD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딴 집하고 좀 이렇게 안 걸려 있는 좀 그런 데 있었으면 또 이거 투사이트도 좋다니까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질병 관리가 된다니까. 그룹 관리도 추가들의 등급도 좀 향상시켜봤습니다. 시설 현대화, 생산 성적을 좀 올려봤으면 근데 이게 사실 연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현대화되고 생산 성적 향상되고 질병이 음성이고 하면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지금 농장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농장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사이트 하면서 거기다가 완전히 모든 다시 시작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농장을 샀습니다. 모돈장으로 하려고. 보통 이제 보면 모돈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양조하시는 분들은 본장 해서 뭐 하고 비육장은 뭐 이농장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앞으로 꿈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되면 단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이농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본장이 되어버렸죠. 함안군 계산면 여기 수박 많이 나는 분입니다. 한 2,500평에 한 720평 정도. 그래가지고 2017년에서 18년간 2년간 이제 현대화 공사를 했습니다. 군만틀 78개 하고 스톨하고 나머지 군사방을 ICT 장비로 활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자동사도 이렇게 5개 배치로 운영했고 400두 정도 노동장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봐도 400두는 안 되겠더라고요. 380두. 지금까지 한 이제 2년 반 이제 PRS를 좀 운송 유지하고요. 2주간 그룹 관리하고 있고 직원 3명. 액상 시스템 에코 시스템 아시죠? 그걸로 지금 하고 있고 아이언텍의 임신검사 시스템하고 뭐 이런 ICT 장비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특별하지는 않는데 좀 차별화되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 활용 차원에서도 보니까 이제 복층 자동차 하면 조금 더 돼지를 조금 더 많이 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되지만 그것도 있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애들이 이제 활동성이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양돈 농가가 뭐 사육만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좀 돼지한테 좀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복층 자동차는 한 요 정도 1.2m 정도 높이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사료나 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올라가서 마시고 먹는 거는 밑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가 그 전체 면적의 한 40% 정도를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그 40% 중에 반은 이제 먹통 플라스틱 베드, 그다음에 반은 이제 그냥 빠지는 플라스틱 베드. 그래서 조금 돼지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좀 지저분한 면이 있는데 목청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임신론도 이제 뭐 요즘 추세가 군사 이런 부분이고 뭐 동물복지 차원도 그렇고 농림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방향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지으면서 이제 군사를 했습니다. 지재 사고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참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그래서 콘스라 메꿈이 있더라고요. 어떤 양돈 기자재 업체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띄어놓게 돼 있는 그게 있어서 좀 내오니까 좀 좋았습니다. 돈방당 적정 그 수용 부수도 처음에는 이제 후보돌이 임신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한 4산, 5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디가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한차가 올라와서. 그러다 보니까 수용 부수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는 이제 농장 내 그 차량 진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부 후보사 쪽으로 별동 쪽으로는 이제 들어와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거기는 사료가 이제 하차를 하는 경우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농장에 차량 진입이 없습니다. 이게 울타리 밖에서 이제 벌크빌에 사료를 하차를 하는데 액상 시스템이 좋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2호 해가지고 2호, 3호, 뭐 저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는 뭐 우리가 배합을 할 때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잘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 방역 해보니까 방역 차원에서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 농장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배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3-4집 정도를 순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방역상에 상당히 이제 리스크인데 이걸 벌크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제 뭐 다른 농장 갔다 올 일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역을 위해서 농장 내 그 지대 사료까지도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표비장도 이제 그 냄새가 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육성비육사를 가지지 않은 이 노동장에서는 그냥 마대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팔레트에다 재놓고 퇴비장에 가면 이게 퇴비장에서 마대 자체에서 이게 다 건조가 돼가지고 동네에 이제 나눠주고 이런 상태로 퇴비장에서도 크게 파리 발생이나 냄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왔습니다. 농장을 이렇게 새로 지은 전경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벼락 바깥에서 보는 이제 벌크빈인데요. 뭐 조금 더 몇 개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저도 여러 농장을 다녀봤는데 농장도 보면 좀 풍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북쪽으로 본다든지 이런 데보다는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들고 하는 저희 농장 여러분 왔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주변이 좋다라는 얘기 그래 생각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모돈 관리도 좀 나름대로 왜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성적도 좀 내보고 싶고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PRS 음성만 유지한다고 성적이 다 나는 건 아니고 사양관리 영양 뭐 여러 가지 다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성적이 좋은 농장은 아닙니다. 부경에서도 전산하면 이제 상위 30%에 거의 끝다리에 좀 들 정도로 한 PSI 26.5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새는 정말 부경에도 보면 전산 성적 우수한 농장은 30도 넘어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모든 관리에 있어서 저는 이제 호르몬 사용합니다. 그래서 발정 동기화를 합니다. 한 19일 정도 먹이는데 요 호르몬 먹인 애들이 이유해가지고 딱 4일 5일 만에 발정 오는 요 동분하고 맞추려 하면 경산돈하고 맞추려 하면 조금 더 한 5일 정도 더 먼저 해서 이유 날짜의 그룹과 급여를 맞추려면 한 24일 전에 더 먼저 버바데스트나 레귤메이터를 사용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고요. 분만 예정일 전에 이제 유도분만 하고 있습니다. 유도분만도 보면 그 산수유 교육장에서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1산, 2산하고 다르고 3산에서 한 6산 다르고 또 한 8산 이상 노산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좀 한 전날 6시부터 일을 하니까 6시, 7시 이렇게 주사를 해버리면 그 다음날 4시부터 막 분만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제 1산, 2산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한 10시 정도를 나야 조금 일찍 낳는 돼지들은 이제 아침 관리하는 시간인 6시부터 낳게 되고 근데 저희 한 5산을 제일 많은 산차는 5산씩 가는데 좀 이따 좀 노산 정도 되면 타이밍 좀 2번 정도 산수유에서는 2번 들어가거든요. 6산 넘어서 아침 6시, 낮 12시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주로 작업 시간 안에 분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하는 편입니다. 또 분만 모든 링거 주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체 관리를 모두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산수유 교육장 갔다 오고 또 허약돈 이주를 좀 하고요. 봉침도 있습니다. 요새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도축장의 모돌이 한번 이제 출하가 됐다가 이제 항생제 검사 결과 이제 뭐 양성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출하되는 돼지의 두뇌장은 다 폐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친환경도 인증을 받아서 그 나름대로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침은 좀 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분만 전 한번 분만 하고 나면 낳는부터 낳고 나서 이후 이렇게 할 때 4번 정도 교소부에다 낳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저 나름대로는 또 한동안 이걸로 잘 유지를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이제 음성을 유지하면서 저는 이제 모든한테 백신을 많이 이렇게 놓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일본 대형 같은 경우라든지 AR이라든가 이런 백신은 대장균 백신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즘 뭐 특별하게 좀 탯줄을 먹는 거, 뭐 분할 포효하는 거, 뭐 대형료를 초기부터 구매하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ICT 장비가 이제 뭐 관심도 많지만 또 농장을 지으면서 군에서 또 이렇게 ICT 사업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농진청 또 지원 이런 사업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해서 좀 몇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이 엑셀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자본의 사료 교체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거기 설사를 했을 경우에는 뭐 특정 시기만큼 항생제가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좋아졌는데 ICT 장비가 저는 제 개인 경영자뿐만 아니고 직원도 양쪽의 만족도가 좋아야 되는데 직원들 만족도가 제일 좋은 게 이게 엑상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합기 안 돌려도 되고 또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그거 사료포대에 받아가지고 매다가 줘야 되거든요. 노동적인 부분에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서 직원들 만족도가 되게 좋은 ICT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사극이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닥에 대한 어떤 좀 정확하게 디테일한 컨설팅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다. 콘스라 구멍에 다리에 며느리 발톱 걸려가지고 빠지게 되면 그 돼지 거의 뭐 100% 관절에 그 염증을 퉁퉁 부어가지고 임신해도 막 도태해야 되는 그런 제 농장에서 전산 성적의 주범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군사급이기 그러나 좋은 점도 있죠. 난산 없고 뭐 분만 시간 다치고 포유중 사고 나죠. 요거 뒤에 자료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 관리 이거 뭐 좋잖아요. 요새 핸드폰으로 다 농장 안에 스마트 그 컨트롤 다 됩니다. 몇 던지도 알고 온도 조절도 하고 이거 해볼만 하죠. 포유모동 금액이 이거는 뭐 우리 뭐 디테일하게 그 사양 관리를 가르쳐 주시는 산수유 농장을 한 번도 얘기하지만 빚을 내 가지고도 이거는 놔야 되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CCTV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저희 임시 인사 새로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교배하기가 이렇게 되게 널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또 조금씩 한 2, 3쯤 되면 이렇게 빠듯해지고 또 지금은 더 빠듯해가지고 그때만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 조명 같은 경우에도 좀 LED로 근데 새로 지으면은 남쪽으로 여기다가 좀 보면 이 사각형 글라스 박스 같은 걸로 해서 자연 채광이 좀 들어오지만 열은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뭐 LED 등으로 날쪽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만사 시설을 해봤는데요. 이게 포유모던 급이 직원들이 이제 대형용 이거 요즘 대형이 좋잖아요. 코팅 구조가 돼가지고 뭐 좀 오염이나 상하지도 않고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릇 깨끗하게 안 씻어도 뭐 부경에 우리 뭐 같은 회원농가들 보면 쓰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코팅된 이 대형면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아까 얘기한 이제 복층 자동사입니다. 이 시공사도 사실은 이제 한 번도 시공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뭐 여러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시공한 사례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도 요 경사도는 한 90도에 반 45도, 45도에 반 한 23도 정도 좋다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계단을 접어놨는데 이게 한 마리 먼저 올라갔지만 평소에 이유해가지고는 저걸 접어놓고 못 올라가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크면 막 뛰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내려놓습니다. 활동성 여기 올라가서 놀고 여기 또 넓어지고 이 폭증자 운사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도사를 새로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상으로 지금 구매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향후에 또 뭐 해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주간을 하고 있는데 3주간이나 4주간으로 더 건너뛰기를 해야지 이 투 사이트에서 자도를 이제 보내니까 완벽하게 이제 질병 고리를 더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을 모아서 4주를 하느냐 반 가려고 해서 3주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도를 다 못 키우고 있어요. 제가 옛날 그 아까 첫 본 농장이 이제 비육사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00도 정도밖에 거기서 비육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자도를 팔 수밖에 없는데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파는데 아시지만 다 뭐 보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자도는 별로 안 좋은 거 팔면 안 되거든요. 좋은 거만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너무 좋은 건 아깝다. 그래서 이거 다 비육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앞으로 비육장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액비 이건 뭐 냄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순환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퇴비가 이제 내년부터 또 이 관리가 자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 발육이 추가 울타리는 다 했는데 이 울타리가 뭐 꼭 뭐 멧돼지라든가 이런 외부인 차단 이런 목적으로만 아니고 내부에서 보면 청결구역, 중앙오염구역, 오염구역 이렇게 직원들이 다니는 동선도 구별해가지고 세밀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신동 본사의 콘스라트 문제, 그 다음에 너무 정사각형에 있다 보니까 그 따돌림 당한 돼지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좀 동방 디자인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입식을 다 하다 보니까 일산에서 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산의 1그룹, 2그룹, 한 두 번째까지 고생하고 3그룹부터 생각했던 거는 링을 만들어가지고 재갈을 이렇게 물리듯이 링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물이나 사료는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앙 하고 이렇게 크게 벌리지는 못해서 자기 새끼를 물지를 못해서 재갈 같은 이런 식자에 대한 대비도 했고 액비는 처음에 순환 시스템 할 거라고 농장을 지었지만 또 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400도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489도 정도를 넣었는데도 후보도 농 문제하고 지질 문제하고 뭐 미약 발전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태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도입이 예측 잘못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에는 그 비를 한 4개만 냈는데 품목은 한 6개가 되니까 전용 비닐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다 각자의 각 품목별로 비늘, 외부 비늘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돼지와 사람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죠. 방역 차원에서 출하대 요구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깊게 공감하는 게 출하대도 여러 구역을 나눠가지고 우리 관리자가 나갈 수 있는 딱 선까지 하고 외부에 출하기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출하대를 구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했습니다. 돼지 이동 동선은 자돈이 이동하는 동선 출하대로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크로스 해가지고 또 모돈이 후보사로 또 후보사에서 그게 크로스 되는 동선도 좀 잘못됐었고 자동차 온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 파이프를 써가지고 자동차 온도 관리를 하기 시설을 해놨는데 겨울철엔 그 열 파이프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열풍기 한번 돌려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가하니까 좋았었습니다. 아까 군사에 대해서 그 좋은 점을 얘기해 보려고 전산성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좋은 건 없는데 여기 1그룹부터 10그룹 2주간이니까요. 일산에서 이제 평균이 보면 일산 총산이 13.8도 정도 나왔는데 실산이 12.3도
EU도수 12.2도 해가지고 그 포유 중에 폐사가 이제 0.8도죠. 0.8도 정도. 모던이 자기 새끼를 되게 잘 관리를 잘 합니다. 놀랬어요. 12.3도인데 이용한 게 12.2도니까 0.1도래요. 거의 안 죽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군사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과제가 많습니다. 돈바의 디자인, 돼지의 습성을 더하고 바닥 부분 뭐 이런 걸 좀 더 추가해야 돼요. 이산에서도 보면 실산에서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삼산도 그렇고 삼산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산에서도 다시 차이가 별로 안 생기고 이게 군사 효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넣어봤고요. 뭐 저도 운영하면서 아니 뭐 자꾸 빼고 이빨도 안 자르고 뭐 이렇게 몇몇 가지 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콕시디움 이것도 와가지고 다시 뭐 콕시디움의 경구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한동안 좀 데리고 갖고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이상육이나 이제 그다음에 그 돼지 등급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뭐 한 4만 원 정도 더 받느냐 아니냐 더 받는 것보다는 덜 받는 게 문제죠. 정상적인 가격보다. 그래서 좀 어느 순간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과연 전체 동군이 비육에서 출하하게 있는 돼지하고 지금 우리 지금 이유자분하고 이 돼지 중에서 과연 부계가 아빠가 몇 분이나 계실까? 제가 생각할 때 한 50분 안 되겠습니까? AI 센터에서 그냥 그 한 3마리 정도 희석현대로 해서 들어오고 또 다음 주 들어오고 하면 또 그 돼지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등급 부경량들에서 항상 편차요 판차권 찍힌 거 체중 대비 등지방 해가지고 보면 너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이건 한때 흐름을 착구적으로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하니까 좀 질병을 안 하고 좋은 환경에서 크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부계가 통일이 되면 그래서 AI-센터 단일 정에 그 다음에 뭐 개체 체중 측정하고 무치 누사기를 통해서 좀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 성적 한때는 1 플러스가 한 53% 정도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등급 축산물 품질평가원 우수상 당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3등에서. 지급률도 그러다 보니까 한 83%에서 평균 한 80% 정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운영의 목표는 계속 한번 갈 때까지 한번 음성 유지해보고 요즘 안경수사님 기고하셨지만 윈투 피니시에 대해서 이게 FCR과 또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비육장을 가지면 이런 부분 하고 우리 양돈 하시는 분들 브랜드 매장에 관심 있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고 참관형 양돈 이 부분은 좀 돼지가 어떻게 올바르게 키우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돈 산업의 이미지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농장을 경영하는 데는 단기, 중기, 장기 제 나름대로는 한 번씩 생각해봤어요.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마리당 수치 단가를 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2등급이 출연 안 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중기적으로는 그 농장을 뒷합하든지 뭐 시설을 바꾸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경영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좀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돈에 대한 생각은 뭐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뭐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보시고요. 이 행복돈사라고 해서 이거 요즘 동물복지 화두가 많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여기 모 제약회사에서 응모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제안을 냈는데 본사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돼지가 좀 동물복지라는 게 돼지가 편한 게 아니고 사람 마음도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3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생활하는 전체 방,
그다음에 사료하는 섭취방, 이렇게 나와서 이동 통로에서 사료방으로 가고 다시 생활방으로 들어가는 큰 대형 문을 쭉 돼지를 모르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복도에 이렇게 대기하게 됩니다. 여기는 X암으로 되어 있고 문을 열면 이제 A그룹 정도가 먼저 들어가서 섭취를 하죠. 이때 백신 놓기도 참 수월고 유축동 골라가지고 빼내기도 수월고 추가도 체크하기도 수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방에 이 남아있는 이 돼지들은 아픈 돼지라고 보잖아요. 아픈 돼지를 체크하기도 상당히 수월습니다. 그래서 아픈 돼지는 한눈방으로 빼내고 먹던 돼지는 문 열어주면 들어가고 다음 주가 이제 먹고 우리가 연속 구매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픈 돼지가 있어도 그 돼지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응용을 하면 뭐 전체 비육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제 생각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육자, 소비자도 이걸 보고 돼지 이렇게 좀 수월하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키우는구나. 또 이렇게 각 분사마다 관리하기 쉽게 펜스 만들고 어떻게 사료통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라인이나 이 비용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액상 급여를 전제로 해서 전체 다 빠져서 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루에 2번이나 한 3번 정도 돌리는 걸로 하는데 돼지가 똑똑해서 문만 열어놓으면 다 자기들이 인지하고 그래서 돼지 재능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던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은 또 몇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자. 마지막으로 직원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베트남 가족들의 가정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뭐 경영하시는 분들 다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 베트남 모계사회 해가지고 엄마부터 해가지고 쭉 사진 한번 찍고요. 찾아가서 이렇게 박항수 감독님 부럽지 않은 대접도 한번 받고 왔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